2023년 12월 단 한 번도 메이저리그 등판을 해보지 않았던 선수가 역대 투수 최고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주인공은 야마모토 요시노부, 3년 연속 퍼시픽 리그 MVP와 사와무라상,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을 따내며 일본에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었는데요. 일본 시리즈 6차전에서 138구를 던지고 14탈 31실점 완투승을 따내며 팬들 앞 최고의 피칭을 펼친 후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수많은 빅마켓 구단들이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않았고 다저스맨이 된 오타니 역시 야마모토 설득을 위해 나섰죠.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 특급 선발 투수의 희소성, 그리고 직전 시즌 메이저에 진출했던 센가 코다이의 호성적 등 여러 요소들이 대형 계약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최종적으로 12년 3억 2,500만 달러의 LA 다저스 행을 선택합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투수라고는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 도전해야 하는 동시에 피지컬도 왜소했던 그가 과연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엄청난 관심과 부담을 이겨내고 몸값에 걸맞는 투수라는 걸 보여줘야 했던 야마모토는 마침내 2024년 3월 21일 메이저리그 공식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놀랍게도 서울이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경기였는데 기가 막히게 오타니와 야마모토의 다저스 데뷔전이 펼쳐지게 되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고척돔 마운드에 오른 야마모토는 1회에만 5실점을 하는 충격적인 피칭으로 악몽 같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듯 여유를 잃었고 제구가 되지 않으며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미국에서의 개막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홈팬들 앞에선 야마모토는 5이닝 무실점의 깔끔한 투구를 펼치며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바로 다음 등판이었던 컵스전에서도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데뷔 첫 승을 따내는데 성공하죠. 이닝 소화력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4월 매치 전부터 6이닝 이상을 소화하기 시작했고 워싱턴과 애리조나를 상대 연속으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평균 자책점을 2점대로 끌어내립니다. 완전히 흐름을 탄 야마모토는 마이애미를 만나 첫 19개의 공을 모두 스트라이크로 던지는 과감한 피칭을 펼쳤고 그 결과 8이닝 2실점이라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도 세계 최고의 투수의 진가가 조금씩은 드러나는 듯 했고 양키스 원정에서도 강타선을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캔자스 시티전 도중 2회를 끝내고 교체되었는데 이날 워밍업 과정에서부터 삼두근의 통증을 느꼈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죠.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으나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 염좌 진단이 나왔고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전력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빠른 복귀를 자신했던 야마모토와는 달리 다저스는 매우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복귀전을 서두르지 않았고 8월부터 불펜 피칭에 돌입하게 되죠. 트리플 A에서 몸을 가다듬으며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9월 10일 컵스를 상대 4이닝 8K 2실점 투구로 환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긴 이닝을 소화하진 않았지만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고 첫 정규 시즌 성적은 90이닝을 소화해 7승과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하게 되죠. 기대치에 비해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다저스라는 팀의 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1차전 선발의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정규 시즌에서 두 차례 모두 아쉬운 피칭을 한 바 있기에 반전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죠. 그러나 1회부터 마차도에게 투런을 맞는 등 불안한 출발을 했고 3회 2점을 더 내주며 3이닝 5실점을 기록한 채 강판당합니다. 그나마 다저스 타선 덕에 패전 투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2승 2패로 맞선 5차전에 다시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번에도 파드리스 공포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우승을 꿈꾼 팀 역시 시즌이 끝나는 거였는데 여기서 결국 5이닝 무실점을 따내며 챔피언십 시리즈로 향하게 됩니다. 매치를 상대로는 4차전에 나서 4와 3분의 1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 다저스는 4승 2패로 월드 시리즈 진출에 성공하죠. 그리고 상대는 뉴욕 양키스. 이미 한 번 만나 호투를 펼친 좋은 기억이 있었고 월드 시리즈 데뷔전이었던 2차전 경기에서도 11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하는 등 압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소토에게 맞은 딱 하나의 홈런이 유일한 피안타였고 최종 6과 3분의 1이닝 1실점 피칭으로 승리 투수가 되었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다저스가 챔피언에 등극했고 야마모토는 1년차부터 많은 경험치를 축적하며 터질 준비를 마칩니다. 2025 시즌의 출발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도쿄 시리즈에서 컵스와 만나게 되었고 5이닝 1실점 호투로 승리 투수가 되었는데요. 최고 94마일에 달했던 스플리터가 환상의 위력을 발휘했고 미국 본토에서 치른 디트로이트전에서도 5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뽑아냅니다. 필라델피아전에서 6이닝 비자책으로 1점 졌는데 패전 투수가 되자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쟁취했죠. 디그롬과 맞대결을 펼친 텍사스전에서는 7이닝 10K 무실점으로 에이스의 품격을 보였고 이어진 폴 스킨스와의 대결에선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으로 초반부터 리그 에이스급 포스였는데 3, 4월을 합쳐 평균 자책점 1.06, 피안타율 1할대를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이달의 투수로 선정되었죠. 애틀랜타전 6이닝 무실점으로 평균 자책점을 0점대로 끌어내린 야마모토는 애리조나를 만나 모레노에게 말루 홈런을 맞는 등 발목을 제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일 뒤 홈에서 분노의 7이닝 9K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두 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월까지 리그 전체 평자 1위를 질주했고 이대로라면 싸이 영상 수상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죠. 하지만 강한 모습을 보여오던 양키스를 만나 호되게 당하는데요. 4이닝을 못 채우고 7피안타 4실점을 했고 이후 샌프란시스코전에서도 심판의 아쉬운 볼 판정 속 5회를 못 채우고 5실점을 하게 되죠. 샌디에이고전에서도 오심으로 인해 무결점 이닝을 놓치는 등 불운이 이어졌고 선발 3연패를 당하는 등 시련의 6월을 보냅니다. 다저스 입단 이후 최악의 한 달이 되었고 판정뿐만 아니라 제구 자체도 불안정해 상대에게 공략당했습니다. 이렇듯 아픔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활약상을 바탕으로 올스타 명단에 포함되는 연기를 안게 되는데요. 등판 간격 문제로 올스타전 출전은 최종 불발되고 말았죠. 7월 미러키전에서 1회를 채우지 못하고 5실점하는 충격적인 피칭으로 우려를 키운 야마모토는 샌프란시스코를 상대 7이닝 무실점으로 분위기를 바꿨고 이후 위기 관리 능력도 잘 발휘하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며 2년 연속 우승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다저스는 점차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배츠와 프리먼과 같은 주축 타자들이 부진에 빠졌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까지 공수 모두에서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불펜진마저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며 선발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이어졌죠. 그래서 또 결국엔 야마모토가 해줘야 했는데요. 8월 템파베이전에서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된 그는 8일 뒤 에인절스 원정에서 메이저 진출 이후 최다 자책점 경기를 하게 됩니다. 5회를 못 채우고 6실점했는데 피안타 6개에 사사구도 5개에 달할 정도로 내용도 안 좋았죠. 이날만큼은 자신의 투구 내용에 만족하지 못해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 경기 후 평균 자책점이 2.84까지 상승하며 사실상 싸이 영상 수상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이후 연속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고 특히 애리조나를 상대로는 또 강한 모습으로 7이닝 2실점 경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야마모토는 9월 6일 볼티모어전에서 메이저 입성 후 가장 놀라운 투구를 보여주는데요. 10개의 탈삼진을 곁들여 9회 2사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았죠. 하지만 홀리데이에게 통안의 동점 홈런을 맞으며 노히터가 무산됩니다. 이후 곧바로 마운드를 내려왔는데 다저스 불펜진이 아웃카운트 하나를 못 잡아주며 승리를 날렸고 결국 끝내기 패배 엔딩을 맞이합니다. 아픔을 뒤로하고 치른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는 7이닝 10K 1실점이라는 눈부신 피칭을 보였는데 이 경기에서도 피안타가 단 1개에 불과했으며 이를 통해 메이저 입성 후 처음으로 규정 이닝을 충족하게 되었죠. 6일 뒤 또 한 번 샌프란시스코를 무실점으로 봉쇄한 야마모토는 애리조나 원정에서 시즌 12승째를 거둡니다. 이 경기로 다저스는 지구 우승을 확정지었고 이를 이끈 일본인 에이스는 한 달간 27이닝 평균 자책점 0.67 피안타율 8푼 1리라는 충격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죠. 부상으로 오랜 기간 이탈했던 2024년의 아쉬움을 덜고 2025 시즌 총 30경기에 출장해 12승과 201탈삼진, 평균 자책점 2.49를 기록한 야마모토는 확실한 다저스의 일선발이 되며 계약 규모에 걸맞는 투수라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활약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라인업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는 디비전 시리즈에 직행하지 못했고 신시내티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치르게 되는데요. 1차전 승리 후 2차전에 선발 등판한 야마모토는 불안했던 팀 불펜 상황 속 무려 투구수 113개를 기록하며 6과 3분의 2이닝 9K 2실점 피칭을 했고 팀을 다음 스테이지로 올려놓습니다. 디비전 시리즈 상대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슈아버를 필두로 강타선이 포진한 팀이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되었는데 이 우려는 현실이 되며 4이닝 3실점 패전 투수가 되고 말았죠. 그래도 팀이 시리즈 3승 1패를 기록하며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성공했고 여기서부터 야마모토의 진짜 각성이 시작됩니다. 10월 14일 NLCS 2차전 상대는 자신이 1회도 못 채우고 강판된 바 있었던 미러키였습니다. 1회부터 추리오에게 홈런을 맞으며 이제는 안되는 건가 싶었지만 그 후 혀를 내두를 만한 범타 유도력을 보여주며 9이닝 7K 1실점 완투승에 성공하죠. 포스트 시즌 완투승을 거둔 최초의 일본인 메이저리거가 되었고 다저스는 첫 4경기를 모두 잡으며 월드 시리즈로 향합니다. 1차전에서 다저스가 토론토에 완패를 당하며 승리가 절실했고 2차전 선발로 야마모토가 출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는 영웅이 되어주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3회 실점 후 4회부터 9회까지 단 한 명의 타자도 출루시키지 않는 괴력을 선보이며 포시 2경기 연속 완투승을 거두죠. 그리고 이어진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토론토와 다저스는 무려 18회까지 가는 연장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흐름 속 전날 완투를 한 야마모토가 불펜에서 몸을 푸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등판까지 이뤄지진 않았지만 그의 열정과 팀을 위한 헌신을 엿볼 수 있는 놀라운 광경이었죠. 이후 4, 5차전을 연거푸 패한 다저스는 또 한 번 벼랑 끝에서 야마모토에게 해줘를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해줍니다. 6이닝 1실점으로 토론토 타선을 잠재웠고 다저스가 3대1 승리를 따내며 2025 챔피언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7차전이 찾아옵니다. 로버츠 감독은 야마모토를 제외한 모든 투수가 출전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선발 오타니가 흔들리며 토론토가 흐름을 가져가는 듯 했지만 8회 먼시에 이어 9회 로하스가 극적인 동점 홈런을 치며 우승 희망이 되살아나죠. 그리고 9회 말 1사 1-2루의 위기에 처한 팀을 구하기 위해 기어이 야마모토가 등판합니다. 선두타자 커크에게 못 맞는 공을 내주며 끝내기 위기에 처했지만 이후 바쇼와 클레멘트를 범타로 돌려세우며 위기를 극복했고 10회에도 나서 3자 범퇴 이닝을 만들어내죠.
다저스의 윌 스미스가 균형을 깨는 홈런을 치며 이제 우승까지 한 이닝만이 남게 되었는데 11회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2루타를 맞은 데 이어 번트와 볼넷으로 1-4-1 3루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커크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믿을 수 없는 병살타와 함께 경기는 종료되었고 모든 걸 쏟아부은 야마모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호했습니다. 2001년 랜디 존슨 이후 처음으로 단일 월드 시리즈에서 3승을 책임졌고 선발 투수로 96구를 던진 다음날 2와 3분의 2이닝을 던져 9원승을 따냈죠. 이 포스트 시즌 도합 3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해 평균 자책점은 1.45에 불과했으며 사실상 선발 투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낸 역대급 활약상이었습니다. 2차전 완투승도 그렇고 6차전도 그렇고 팀 분위기가 완전히 꺾일 수 있었던 위기 속에서 부담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고 7차전에서 보여준 혼신의 투구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듯 보였죠. 야구 역사에 남을 피칭으로 월드시리즈 MVP가 된 야마모토는 데뷔 2년차의 월드시리즈 도합 4승을 따내며 현역 최다승 1위에 올랐고 시즌 후 사이영상 투표 최종 3위에 이어 올 MLB 퍼스트 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립니다. Yamamoto's the GOAT! He's the GOAT! Yama's the GOAT!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약점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도 작고 왜소한 몸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였는데 고교 진학 후 엄청난 양의 노력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150km가 넘는 구속을 던질 수 있었죠. 현내 여름대회 결승에서 노이트 노런을 기록하며 유명세를 탔지만 막상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에 지명되었을 정도로 높은 기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프로 입성 후에도 여전히 평범한 유망주에 불과했던 그는 야다 오사무라는 인물을 만나며 기존의 상식을 바꾸는 훈련법을 수행했죠. 웨이트나 벌크업이 아닌 유연성 향상에 집중했고 요가 자세나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창 던지기 훈련까지 곁들이며 온몸을 사용해 투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혔죠. 그의 투구폼은 어깨와 원심력을 활용해 부드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와인드업 동작이 거의 없는 슬라이드 스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포심, 커터, 스플리터,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뿌릴 수 있는 제구력을 갖췄고 강습 타구를 엄청난 반응 속도로 잡아내는 수비력까지 지녀 결점이 없는 완성형 투수로 진화할 수 있었죠. 메이저리그 입성 후 2년차에 2회 우승을 이뤄낸 야마모토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앞으로의 그는 또 어떤 피칭으로 야구 팬들을 놀라게 할까요? 혹시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고 계시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